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도 안타깝게도 하락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좀 생각해 볼 게 많은데 머리를 때렸는데 발가락이 아프네요. 네, 오늘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날을 앞두고 외국인의 매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회복 중인데 이제는 중국발 악재 때문일까요? 네, 오늘 시장은 중국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홍콩이 오늘도 5% 정도 빠졌으니까 지금 홍콩 시장의 급락 때문에 이제 ELS 낙인을 또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낙인에 근접하면 매도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게 그 방어를 위해서. 네. 왜냐면 ELS를 만든 회사가, 그 발행한 회사가 ELS가 그게 조건에 부합되면 6%든지 5%든지 있던 이자를 수익을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해지한 회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낙인 수치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도가 더 많이 나온다. 물론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더 발생해서 빠지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시장은 더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두 개의 시장이, 어디하고 미국 쪽하고 유럽 쪽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미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7일째 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2월 말부터 매도한 걸 보니까 거의 한 7조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이번 지금 7일간 매도한 게 4조를 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매도를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반등의 조짐이 안 보인다.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지표하고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면, 중국의 오늘 그 2월 외국인 투자가 나왔는데, 2월 달에 외국인 투자가 37.9%가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전치가 11.6%거든요. 2월 달에는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거죠. 지금 위안화가 2월 달에 6.31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얼마냐면 6.39예요. 6.39. 네. 위안화가 약세라는 거죠. 엄청나게 강하게 약세로 갔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 3일 동안 급등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샀는데 지금 3월 달에 갑자기 돈을 많이 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했던 뉴스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기업들 ADR이 폭락하고 나서부터 지금 계속 그게 빠지고 있는데, 물론 유예 기간이 3년이라고 했는데 아예 이제 못을 받고 그냥 돈을 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지금 현재 가장 좀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2월 그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게 이제 1년 기대치인데 6%가 나왔어요. 이전은 5.8. 지금 현재 그 미국의 10년 균형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9까지 올라 있습니다, 지금. 네.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원래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그냥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올라갈 때 주가가 강세가 되는데,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게 높으니까 금리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최근 미국채 금리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도 10년물이 2.16을 넘었었는데
아마 내일 금리를 결정하고 나면 이 금리들이 거의 뭐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게 조금 안 좋다. 그리고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위험 지표라고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근데 이머징 스프레드는 지금 3.85 정도 그 정도에 있어요. 4%를 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4%를 넘었어요. 네, 4%를 넘었고 테드 스프레드도 지금 0.4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0.5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 자산 50%를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인데 뭔가 조금 금융시장의 조짐이 위험하다기보다는 뭔가 액션에 취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약간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잘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2월에 그 우리나라 한국 수출 물가 이게 20.3이 났어요. 근데 이전은 22%였고 소폭 내려왔고 수입 물가는 29.4. 이게 이제 이전치는 30.5. 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유가가 지금 이제 급등한 게 얼마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것도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그 중국이 개장하고 나서 이제 홍콩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개장하자마자 홍콩 지수는 5% 빠졌거든요. 예. 근데 중국의 1, 2월 산업 생산 지표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7.5%가 나왔는데 전망이 3.9%예요. 전망이. 이게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4.3에서 3.9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7.5가 나왔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6.7이 나왔는데 이것도 3%로 예상했는데 6.7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잠시 회복하다가 낙폭이 크게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코로나로 봉쇄하기 이전 수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로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이게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오늘 뭐 중국 시장 하락 이유는 뭐 홍콩이 급락한 거,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 위험하고, 그리고 유럽 은행들이 매도하는 거, 그거에다가 뭐 중국이 금리를 또 인하를 기대를 했는데 뭐 동결했다라는 것 때문에 뭐 그게 대한 실망감이 또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여튼 이런 수치, 봉쇄,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이 급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이 빠지는 거는 사실 좀 뭔가 좀 의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예. 중국이 지금 이 전쟁의 수혜국이 될 거다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전혀 엉뚱하게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빠지는데 중국이 수혜국을 봐서 올라오면 미국은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면 다급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빠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그때 마침 내놨던 게 상장 폐지 리스트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어내릴 수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면 이란이 핵 합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자기들은 오스트리아 빈을 떠나지 않겠다. 네. 결정해서 와라. 그러면 사인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란이 어저께인가요? 이라크 기지를 하나 또 공격을 했어요. 미사일 공격을. 네. 거기에 미군하고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피해는 없었다라고 미 국무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이런 합의를 앞두고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게 합의를 해줄까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드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지금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예. 상당히 좀 의외인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뭐 러시아가 유럽 평의회 의회 참가하는 거 이거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4차 협상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4차 협상이 있었는데 중단을 했어요. 일시적으로 중단. 오늘 밤에 다시 한다라고 했는데 뭐 서류에 있는 단어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게 좀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오늘 그 대변인의 얘기는 잘하면 1, 2주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운이 안 좋으면 5월 초에 전쟁이 종식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 조건이 뭐냐면 러시아 군대의 보급 문제, 그 보급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따라서 지금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영국의 국방부는 러시아 군대가 지금부터 10일에서 14일 정도만 지금 현재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전투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일에서 14일 안에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러시아가 불리해진다라는 거고, 그 안에 끝내지 않으면 푸틴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러시아가 6월 말까지 그 보리, 밀 이런 거 곡물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는 뭐 이미 나왔던 뉴스니까.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가 요청한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첩보를 획득했다라고 미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그 중국의 그 외교부하고 미국의 국무 그 안보 보좌관하고 협상을 했는데, 회담을 했는데 7시간 정도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 러시아 지원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는 듯한, 당연히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또. 그리고 어제 그 유럽 의회에서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규제한다, 법안 통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부결됐어요. 네. 부결돼가지고 뭐 암호화폐가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 암호화폐를 보니까 38,000달러에서 계속 이렇게 머무르는 것 같아요. 36,000까지 갔다가 39,000까지 갔다, 이 선에서 지금 현재는 머무르는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이 그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 가능성이 있다. 이게 원래 전쟁 초기에는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을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무기가 6,300개 정도 되거든요. 6,300개. 미국이 5,800개. 일단 쏘면 다 죽는 거예요. 일단 그 협정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쏴서 공격하면 바로 보복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할 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뭐 체르노빌이나 아니면 자포리자 원전에다가 미사일을 쏘는 그런 행위를 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짓은 또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 데 대한 위험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은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공화당이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 지지를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어제 그 미사일 공격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합의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미사일 공격을, 그럼 뭐 협상을 깨자라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올해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을 제로로 전망했어요. 그리고 뭐 리커창 총리도 얘기했지만 5.5%를 올해 뭐 목표로 하지만 매우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선전을 봉쇄를 했는데, 이게 그 중국의 3대 물류항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제로 코로나 그 베이징 올림픽 할 때 그런 얘기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일에 이게 그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한 항구를 만약에 봉쇄를 하게 되면 공급망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게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마지막 그 코로나 악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봉쇄를 했으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갈리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유럽은 왜 오르냐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유럽도 오르고 있고, 오늘 일본 또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은 오늘 또 오르고 있거든요. 어제도 오르고 올랐다가 밀렸고, 또 오늘도 오르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이 올라가니까 미국도 올라가려고는 하고 있는데 계속 밀린다라는 거죠. 뭔가가 있다. 다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아마 그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럽은 10일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유지 중인데요. 미국 시장은 이틀간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쟁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데 왜 미국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유럽 시장이 마이너스 14%까지 빠졌다가 지금 마이너스 3.8 정도로 거의 뭐 이렇게 10% 정도를 회복을 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독일이 거의 4%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1. 몇 프로, 2. 몇 프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 나스닥은 이틀 연속 2%대를 빠졌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유가가 지금 $100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전쟁 뭐 관련돼 가지고 협상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뭐 전쟁 관련돼 가지고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유럽 전쟁이 문제라면 유럽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물론 그 전쟁 초기에 2월 말에 전쟁 초기에 그날은 빠지지만 그 뒤에부터 시장이 회복했잖아요. 예. 회복하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원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을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 식량 가격이 밀 가격이 막 일주일 넘게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고, 그리고 3월 10일 날 3월 9일이죠. 3월 9일 날 유럽이 7% 이상 폭등하는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미국은 3% 정도밖에 안 올랐다가 살짝 올랐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근데 유럽은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유럽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다른 나라들이 빠지냐 하는 거죠. 예. 근데 위험 지표를 보면 사실 그 뭐 테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뭐 이게 금리가 이게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보이니까 아, 이게 조금 위험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사국이잖아요. 그쪽 지역에. 예. 만약 유럽 은행들이 러시아가 디폴트가 난다 해가지고 돈을 마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다른 데서 팔아서 현금을 끌어다가 지금 대고 있는데, 자기 나라가 안 빠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팔아서 빠진다고 하지만 여기는 당사적으로 직접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나라인데 이게 안 빠진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 전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 아니다. 그럼 전쟁이 아니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럼 유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유가가 떨어지면 사실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급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급락을 안 하고 천천히 빠지고 있어요. 천천히 빠지고 있는데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해야 할 만한 어떤 그런 뉴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일단 뭐 홍콩이 많이 빠지고 있고, 제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그 기업들 230여 개의 기업들의 시총이 2조 달러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게 계속 빠지니까 피해를 준다. 그래서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때문에. 근데 금리는 사실 이제는 거의 반영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혹시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미국이 이런 초인플레이션을 당했을 때 폴 볼커인가요? 그 사람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가지고, 예, 엄청나게 많이 올렸거든요, 금리를. 그런 일이 혹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아마 그거를 경계하는 건지, 예. 지금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의 뭐 전문가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금리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였어요. 근데 갑자기 미 국채 금리가 1.7%를 깨고 내려갔던 금리가 지금 2.1%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예. 이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와서 이게 따라 올라온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조금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내일 만일에 연준 의장이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엄청 완화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유럽 시장을 압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악재는 전쟁뿐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론 이 중국의 그 상장 폐지라는 거는 그거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너무 쉽게,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의외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유가를 지금 끌어내릴 만한 또 뉴스가 미국의 쉐브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팀을 꾸렸다. 원래 이 베네수엘라를 제재하기 전에 쉐브론이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20만 배럴씩 원래 가져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다 중단된 상태인데, 미국 정부가 쉐브론한테 물어봤다고 하네요.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갖고 올 수 있느냐. 예. 그 팀을 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물론 핵 합의가 안 되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런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가 러시아에서 철수를 했고 도이치방크도 고민 끝에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철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러시아 경제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예. 오늘 또 러시아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을 할 것처럼 그런 법을 만들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자꾸 이상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인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이렇게 다르게 갈 만한 이유가 뭔가. 그리고 중국이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빠지는 게 단지 유럽은행들의 매도 때문만일까? 아니면 ELS 낙인으로 인한 그런 매도 때문만일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지금 일단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가 그게 등장한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 시장이 동시에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전쟁을 걱정했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때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온통 뉴스가 지금 전쟁과 러시아 디폴트 이런 쪽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시장이 지금 과도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빠지는 위험이, 경제적으로 어떤 큰 충격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줄 것 같아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다. 예. 의도적인 하락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내일 연준의 인터뷰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시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